태슈와 공포라디오. 헤어진 여자. 5년간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지금 생각해보면 길면서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4년째가 지났을 때쯤부터 그녀는 결혼을 입에 담게 되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했을 당시부터 저도 장래에는 결혼하자고 말했었고 언젠가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한 참이고 취업 준비생이라 불리는 몸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도 일할 거라 말했지만 남자인 저는 고집부렸습니다. 언젠가 그녀와의 사이에서 생길 아이를 저 혼자서 기를 자신이 생길 때까지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도 알아달라고 몇 번이고 설득했지만 서로의 의견은 엇갈릴 뿐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으니까 결혼하고 싶어. 지켜주고 싶으니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공교롭게도 그게 헤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입으로 서로를 추잡하게 욕하고 그녀의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잊을 수 없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울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매정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크게 싸운 것을 계기로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예전 사이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작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예전 사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우유부단해서 휩쓸리기 쉬운 저는 사귀고 있을 시절엔 그녀에게 결정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물론 거절했습니다. 다음 전화는 이틀 후였습니다. 3번째쯤 되면 넌덜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착신 표시를 보는 것마저도 기분 나빠서 쿠션 아래에 휴대폰을 처박아 두고 못 받는 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설정대로 20번째 호출에서 끊겼나 싶더니 또다시 바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견딜 수 없어서 받을 결심을 하고 휴대폰 화면을 보니 이력은 30건을 넘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괴롭힘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번 설교라도 해주자 싶어 전화 버튼을 눌렀을 때였습니다. 왜 안 받은 거야? 귀에 대지 않아도 들릴 듯한 절규였습니다. 한심한 이야기지만 제 분노는 그녀의 목소리에 움츠러들었습니다. 화를 진정시켜야 된다고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문득 떠올린 거짓말을 합니다. 휴대폰을 두고 나갔다가 지금 막 들어온 참이야. 그리고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쿡쿡쿡 하는 숨죽인 목소리에 우는 건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자판기 보였었지? 지금도 보여? 제 집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바라보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귀신 같은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귀고 있던 5년의 세월 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입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봤다면 당장 이별을 결심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공포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 해가 방에 비쳐 들어오는 걸 느끼고 구원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쾌한 공기와 밝은 햇빛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겠죠. 얇은 커튼을 열어 자판기를 봐보니 이미 그녀는 없었습니다.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힘차게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문의 바로 맞은편 좁은 골목에 전봇대에 기대듯이 그녀는 주저앉아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잤니? 하고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열었을 때와 같은 기세로 커튼을 닫았습니다. 귀찮게 됐습니다. 한숨을 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키지 않도록 밖을 봐보니 그녀는 주저앉은 채로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일주일 정도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있을 수는 없겠죠. 틈을 봐서 집을 나와 당분간 친구 집을 전전할 계획을 세우고 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침 제가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 때 용무를 끝냈는지도 모르겠지만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은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4일째 밤 그녀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집을 나가려고 문을 보았고 등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문 투입구가 기묘한 형태로 열려 있었습니다. 투입구 구조가 신문을 넣을 정도로밖에 열리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90도 열리는 타입이었다면 저는 거기서 그녀의 눈을 보고 말았겠죠. 좀 더 열려고 손가락이 버둥거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저기 들여보내줘. 얘기 좀 해. 그렇게 서로 사랑했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뇌리에 떠오른 건 오랜 세월 동안 봐온 웃는 얼굴이 아니라 요전날 본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보기 흉할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샌가 잠들어 버린 모양입니다. 쭈뼛쭈뼛 이불에서 얼굴을 내밀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신문 투입구에서 몇 개나 늘어져 있었습니다. 덜컹하고 철판이 작게 열리고 뭔가를 쳐넣었습니다. 붉은 가닥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해한 동시에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살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집을 줄여 집에 들어올 생각이었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바깥이 소란스러워지고 남자의 구급차! 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와 더욱 시끄러워졌고 잠시 후 열어주십시오! 라는 남자의 목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실은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남자는 경찰일 테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집의 문도 바닥도 새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미 구급차에 실려갔고 경찰분의 배려로 만나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발견했을 당시 그녀는 자신의 손을 물어뜯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은 바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주거지는 신문이나 우편물을 건물 입구에 있는 우편함에 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곳을 골랐습니다. 이사한 초창기에는 커튼을 열 때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수개월 뒤 그녀가 자살했다고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안도하는 마음이 강했던 겁니다.
어느샌가 제 마음도 진정되었고 얼마 뒤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불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게 된 겁니다. 소리는 현관문 쪽에서 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소리는 따라옵니다. 노이로제에 걸려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그건 기분 탓이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무렵 여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독신입니다. 결혼은 평생 할 수 없겠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저는 평생 혼자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녀가 문 앞에서 몸집을 계속 작게 만들고 있으니까요.